소설 지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로 이어서. 자, 박태원의 골목안이라는 작품이고요. 참고로 이 박태원 작가 역시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천변풍경. 참고로 처음 들으면 슬퍼해야 돼. 내가 기출공부 안 하고 있구나. 자주 나오는 작품이에요. 자, 골목안이라는 작품인데요. 선생님이 지난 그 고전 산문 시간에 그런 걸 말씀을 드렸었죠. 오케이? 결국 산문은 인물, 사건, 배경 가지고 만드는 거다. 지금 지문이 전개되는 상황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서 문제도 딱 보면 첫 번째 윗글에 대한 설명. 근데 정답률 49% 나와서 28번. 정답률 49%야 또. 미쳤지? 다음 문제 29번. 그래요? 29번은 할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그 9월 모의고사 지금 풀어왔잖아. 그쵸? 9월 모의고사 문제 19번 열어봐. 9월 모의고사의 문제 19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똑같은 패턴인 거 보여? 산문 지문에서 A, B 혹은 A, B, C 지문을 주고 구역을 묶어주고 그 안에서의 특징을 묻는 문제를 내고 있지.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다른 챕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계되는 거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맞죠? 구모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올해만 그런 건 아니야. 매년 그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될 육모 구모는 단순히 한 번 풀고 점수 체크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문제를 이렇게 됐구나 같은 거 스타일도 잘 보셔야 돼. 아마 높은 확률로 우리의 수능에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은요. 자, 아무튼 구절에서의 상황 판단하는 문제, 의미 파악하는 문제 나왔고요. 30번 문제. 왜 와냐면 엄매 기준 오답률 1위. 이게 1위 문제였어. 정답률이 35까지 떨어졌어, 얘는. 참고로 화작은요, 오답률 3위. 근데 아까 선생님이 화작 오답률 1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해서 드렸었죠? 역시 결이 좀 다른 것 같아. 정답률 35. 근데 혹시 이 30번 문제 4번 찍어 틀리신 분 있습니까? 4번이 무려 32%. 그러니까 거의 두 개로 많이 끌려왔죠? 오케이? 1번이 35랑 4번이 32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결국 무슨 문제냐면 집주름 연관과 양서방을 이해해보라는 얘기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라는 거잖아. 오케이? 됐고. 자, 31번 문제 엄내 기준 오답률 8위, 정답률 49%. 아니 무슨 뭐 얘기했다면 대부분 49%, 50%를 다 못 넘어가고 막 50% 근처에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70%, 80%, 심지어 90%도 되게 많았었는데 물론 여기도 있지만 그런 비율이 훨씬 줄었다. 지문 난도는 그대로 가고. 근데 그러니까 독서는 살짝 지문 난도 자체는 살짝 컨트롤해주면서 문제로 조절을 했다면 문학은 작품이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상황 이야기가 어려워서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31번의 보기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상황 이해부터 한번 해보러 갑시다. 자, 이 지문 인물 사건 배경 어떻게 써야 되나 한번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갔는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비교해보면서 선생님이 뭐 하려고 용 쓰는지 잘 봐. 오케이? 잘 보자. 먼저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고 있을 때 하면서 시작했어요. 자, 일단 등장인물 정의야. 그 정의가 누구랑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대요. 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야. 사람 등장했으니까 동그라미 신거문이다. 선생님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됐죠?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불단집에서 뛰어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을 매단 집이란 뜻이야 이게. 그럼 불을 매달았다는 얘기는 집이 좀 산다는 뜻이야. 이거 판자촌이거든. 다들 가난해. 그래서 공동병수 얘기도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가난한 상황 속에서 불을 매달고 그러니까 불을 떴다는 얘기는 기름이 있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돈 좀 있는 집안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불단집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불을 매단 게 특이한 집이니까. 여러분들 다 주변이 예를 들어 뭐 마당 하나도 없는 다 아파트인데 유일하게 그 집 한 채만 마당이 있는 집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마당집이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간부입니다. 아무튼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 뛰어납니다. 자, 갑득이 어미는 잠깐만. 그럼 새로운 등장인물 새로운 거 나온 거잖아. 오케이. 자, 이해하려고 용을 써. 자,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를 했대요. 아, 그럼 무슨 상황이야? 이 두 사람은 모, 녀 사이인 거고 지금 갈등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네. 이해했어요? 오케이? 지금 상황이 가뜩이 어머니가 정이랑 한바탕 말싸움을 하고 있었나 봐. 근데 불단집에서 이 갑순이 할머니가 후다닥 뛰어가고 있는 걸 보고 갑순이 어머니가 편들러 왔나 보군. 그래도 나 할 말이 많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던 거지. 되셨나요? 굿.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 하진 않고 역성을 든다 무슨 뜻이야? 편을 든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갑순이 할머니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잘 봐. 아유,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고 있어 지금? 여기를 비난이라고 쓸게요. 비난하고 있죠? 갑득이 어머니의 예상은 갑순이 할머니가 자신을 책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치? 그런데 실제로는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딸을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고 있죠? 좋아요. 아유, 네가 남을 찾아서 뭘 하니? 이게 이 모양도 승우고 그래서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오, 갑순이 엄마 입장에서는 웬일이야? 그죠? 그죠? 보통 우리 그 어머니들 등장하면 자기 자식 편 들잖아. 아니잖아.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가뜩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봐봐. 자, 이런 실제에 대해서 당장에는 뭐 했대요? 귀에 솔깃하죠? 내 마음에 들잖아. 좋은 상황이잖아. 그렇지. 지가 라는 뜻이야. 자기가 먼저 말을 냈잖아.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기가 시초 처음을 낸 거야. 이 모든 일은 너 때문이었어. 말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편들어주고 있잖아. 기분 좋잖아. 하고 뽐내도 보았습니다. 당장은 뽐냈어요. 글자 왜 이래? 뽐을 내고. 뭐야? 기분을 냈다는 얘기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나중에 깨달으니 막 지문이 다 그냥 막 다 대응상 아니냐? 읽으면서 막 대응시키고 싶지 않아 막 그죠? 나는 그러던데. 자, 나중에는 그것은 얼토달토하는 생각이었던 거야. 이거 뭔 소리야?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그 배우지 못한 행랑껏 하고 싸움이 무슨 싸움이야? 라고 했다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갑순이 할머니는 갑순이 어머니를 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똥이라고 왜 싸워? 주선답게 네 수준이 있지 이거사 라고 말하는 거였잖아. 됐어?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 나중에 보니까 나를 먹인 거지. 뒤통수를 더욱하게 불어가는 거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똥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거잖아.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마침표가 드디어 처음 나왔어요. 두 번째죠, 정확하게는. 이 긴 얘기 동안에 마침표가 처음 등장했고 중간중간에 다 뭘로 처리돼 있었어? 쉼표. 그럼 이건 서술상 특징이겠지. 그 서술상 특징을 독특한 방식으로 마지막 보기 문제를 낸 거야. 그럼 이건 새로운 스타일이 맞잖아.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서술상 특징 문제가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윗글의 A, B 부분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을 올바른 거 고르시오. 요즘은 그게 트렌드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걸 또 다시 바꾸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것도. 됐죠? 적응해야 돼. 하지만 근본이 달라지는 건 없겠지? 쉼표를 자주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휴지를 만드는 거고 우리한테는 생각하는 틈을 주는 거고 그런 얘기가 뒤에 보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느끼셔야 됩니다.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자, 이번에는 을뜨기가 튀어나왔죠. 근데 을뜨기가 아직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쓴 거야 그냥 선생님은. 을뜨기가 보고를 하는데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오케이 집주름 영감이랍니다. 이름도 참 그죠? 근데 이거 이름이 왜 그러는 거냐면 집주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동네를 주름 잡다 이런 표현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을 매매하고 알선하고 그치 소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집주름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그 말은 조금 옛날 말로는 복덕방 할아버지 요즘 말로는 공인중개사 같은 녀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집주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무튼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봐봐. 아직 누군지는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지. 듣고 아유 걔도 그만한 분별함이 있는 아이가 아니 그래 그런 쌍껏하고 욕지거리라고 그래. 아이고야 이분은 얘를 뭐라고 했어? 상한 것이라고 그랬어. 아래 것이야. 천한 것! 이 비천한 녀석이. 그죠? 상한 것하고 욕지거리라고 들어다니 하면서 쯧쯧쯧 하고 혀를 찼습니다. 혀를 차죠? 이렇게 쓸게요. 그랬더니 혀를 왜 차는 건데? 안타깝다 이거죠. 왜 그런 것 하고 싸워? 그랬더니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자 이건 마누라가 있어요? 근데 마누라 이거 그냥 미리 할게요. 이게 마누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정이 아빠였네 그러면. 가족이었던 거네. 근데 좀 더 읽자. 좀 더 읽어보면 다 나와. 자, 그 마누라가 마주 앉아서 아유 그렇고요. 그렇고 말고요. 쌈을 얻으려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됐죠? 상황에 대한 인물에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이거 뭐라고 강조해야지. 자, 쌤이 지금 하다 보니까 또 한 거 산 것이 파란 색이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야. 그러니까 신경 써서 봤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싸움 사건에 대하여 집주른 영감은 그런 쌍껏하고 왜 싸우느냐 하면서 혀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갑순이 할머니 그러니까 마누라는 그렇지 않느냐 똑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태도예요. 됐죠? 계속 하면서 양반끼리 해야지. 아니 그런 것 하고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지. 그 욕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소용이 있나요? 하면서 휴 하고 한숨을 듭니다. 이쪽은 한숨까지 쉬었어요. 됐죠? 그러면서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방 안에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방 안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같은 집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밝혀진 거고 을뜨기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준 걸 거야? 상황상 갑득이 엄마한테 해준 걸 거 아니야. 됐어요? 오케이. 을뜨기가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 상황을 어떻게 갑득이 어머니에게 보고해 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겠죠? 지나오는데 을뜨기가 어디서 소리가 들려. 막 대화 소리가 막 들려. 야 얼마나 집이 가난하면 판자 같은 거 세워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가 다 새겠지 밖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정의 얘기가 언제까지 갑자기 누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막 누굴 욕해. 엄마한테 갔지. 갑득이 어머니. 참고로 갑득이 을뜨기겠지. 딱 느낌 오시죠? 그죠? 실제로도. 그죠?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아이지 정이랑 싸우던데 그때. 엄마 그러면은 아니 그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똥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저는 갑자기 어머니 열이 팍 그랬죠. 자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되셨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있습니다. 얘들아 정황상으로 말이야. 그냥 읽기 편하려고 한다면 원래는 앞부분의 줄거리도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니? 이건 상황이고 사건이니까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왜 싸웠나를 보여주는 게 되게 궁금하지 않냐? 나만 궁금했어? 그런데 안 주더라. 왜? 문제 푸는 거랑 하등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왜 준 거야? 문제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보는 거야. 꼭 봐야 돼 정확한 상황을. 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겠죠? 가봅시다. 골목 안에 9가구가 공동 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이 있습니다. 자, 뒷간 사건이네요. 이쪽은 다툼 사건이에요. 떨어지고 가보자. 뒷간 사건. 거기에 누가? 양서방이 갇혔답니다. 편의상 다 스포일러지만 다 봤잖아 문제는. 그치? 여기다 쓸게요. 왜인지 알겠죠? 감 잡히죠? 가자. 양서방이 공동변소에 갇혔대요. 혹시 공동변소라는 개념을 사용해 본 적은 너희들이 아예 없지? 그냥 아예 없지? 집에 화장실이 없는 상황 생각해 본 적 있음?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 어떤 집이었냐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슬프긴 한데 집에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제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에는 건물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A집, B집, C집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뒤엔 조그만 뒷마당이 있고 2층 집이 살고 3층 집이 사는데 2층 집이 이 집 주인 어르신, 오케이? 그러니까 건물주님이 살고 3층도 좀 부유한 사람. 선생님 3층에 많이 놀러 갔어. 왜? 이 집에 가면 게임기가 있었거든. 아무튼 놀러 갔었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에 우리 선생님이 애인의 집에 살다고 치자. 그러면 이 집에는 이만큼이 가게고 이만큼의 진짜 쪽방이 하나 있는 거야. 이 쪽방 공간 요만한 공간일 거야. 여기 4명이서 살았어. 그냥 4명이 아빠, 엄마, 선생님 동생 4명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자 봐봐. 욕실? 무슨 욕실이야. 화장실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공동변소를 놔둔 거야. 그 선생님은 밤에 변소 가는 게 정말 싫었어. 왜? 안 보여서. 안 보이잖아. 화장실 가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깜깜할 때 일단 첫 번째 무섭고요. 2번 안 보이고요. 그러면 밖에 나오면 졸려 죽겠는데 일단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럼 정신 차리고 좀 기다려. 그러면 눈이 암순응하잖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 끄득끄득 하면서 그 옛날 나무문 열어가지고 거기서 일 처리하고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든 정성을 다해 닦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그 욕실이 없으니까 여기 중간에 수도꼭지를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여기에 그 천막 같은 거 위에 텐트 쳐놓고 여기서 씻었어. 근데 씻는데 그래 여름은 그치 씻으면 되지. 겨울에는 그래서 천막 쳐놓은 거야 여기 바깥에다가. 알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참고로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그치 찬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물을 안에서 끓여가지고 찬물에다가 끓는 물을 조금 2번 부으면은 그래도 아주 차갑지는 않은 물이 돼. 어떤 온도인지 알겠죠? 아주 차갑지 않은 물. 이제 그걸로 씻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씻는 걸 좋아했겠니? 싫어했겠니? 씻는 게 너무 싫었어 나는. 그래도 더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지. 씻기 싫다는 아들내미 둘을 다 꾸역꾸역 씻기셔서 키우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 1, 2주에 한 번씩은 아버지가 선생님이랑 우리 동생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는 거야. 그럼 목욕탕 가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 본전을 뽑아야 돼. 돈 들었잖아 지금 방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때를 최선을 다해서 밀어. 그러면 선생님은 하얀 피부에 빨간 피부로 갑자기 변신. 또 아파. 또 겨울에는 엄마가 추워서 아프게 하고 그렇지 아빠가 아프게 때밀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씻는 것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신 건 결국에는 끝끝내 아파트를 딱 장만해내신 거.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맨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는 나중에 아파트를 사게 되고 이제 드디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내 방이라는 개념이 생겼어. 내 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생긴 거야. 신기하고 좋았지.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불을 안 켜고 다니셨어. 그 아끼는 습관이 온몸에 다 배 있어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런 공동 뒷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공동변소는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디 거라고? 또 불단집이지. 그러니까 불단집이 이런 거였겠지. 집 내부에도 아마 화장실이 있을 거고 외부용 야외 화장실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이 동네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다 아무데나 누구 다니니까 여기도 같이 쓰세요 그러면. 근데 이걸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공중변소 그냥 길거리 하나 그냥 열어놨다고 생각해봐. 그거 상상해봐 어떻게 될지. 난리 나지. 막 부서져 있고 벌써 우리 저기 남자 화장실 저거 부서져 있죠 그거. 아니 왜? 그게 왜 부서져 있는 거야 도대체? 변저가 빠져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부서지기 일부 직전이 돼.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야. 그게 참고로 누구냐면 이분이야. 아까 갑순이 할머니가 불단집에서 설거지했었고요. 그럼 뭐야? 아마 식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 자, 아무튼 배경 지식 알고 갑시다. 그는 하고 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양서방입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 오릅니다.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데 문이 잠겨버린 거야? 자기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은 누구라는 거야? 불난집이잖아. 남의 집 뒷간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고 그럴 건 뭐 있어? 늙은이도 지인장?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집 화장실도 아니면서 이렇게 꽁꽁 잠고. 근데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청소하기 힘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누가 와서 할머니 살려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면 그때 열어주고 막 그런 거였겠죠.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했으나 이런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 쉽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살려주세요 하면 쟤는 왜 저기 들어가 있는 거야 하면서 온 관심이 집중되는 게 부담스럽거든. 됐지? 그래서 생각 끝에 어떻게 하고 있어?
누가 문을 잠궜을까? 막 이러면서 안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문 좀 여세요. 누가 하면서 그런 말을 외치지도 못하고 중얼대면서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서 잠을 쓸 소리만 덜거덕덜거덕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대대적으로 소문나는 건 참 싫어. 근데 나가긴 나가야겠고 그래서 손을 계속 흔들면서 저기 누구 없는가? 하면서 누구이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말을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을뜨기, 다시 나왔죠. 을뜨기한테서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가닥인지도 모른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머니. 다시 나왔네요. 그럼 이거 가족 확실하네? 얘가 자일 거고 얘가 모일 거고 얘가 부겠지. 그러면 빨간색이 하나의 가족이구나. 체계도가 자연스럽게 스토리 속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리의 슈퍼스타 갑득이 엄마가 나왔어요. 참고로 이 갑득이 어머니는 이 동네 유명한 셀럽. 어떤 의미의 셀럽? 사건, 사고, 셀럽. 알겠지? 무슨 사건이 있는 자리에 그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갑니다. 자, 봐봐.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갑득이 어머니는 이래. 대강 사정을 알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지. 지난번 싸웠잖아. 나 똥이라며. 그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에 틀림없다고 마음속으로 혼자 단정했습니다. 자, 단정했죠. 어떻게요? 계획적 범죄. 계획 범죄다. 누가 저지른? 갑순이 할머니가 저지른.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무슨 이거라고 생각해. 자꾸 둘 다 갑으로 시작했다. 하필이면 또 아줌마야. 그러니까 인물 관계도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면 뒤에 있는 문제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읽는 것뿐이야 선생님이 하는 건. 그치?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읽고 있다고? 무슨 상황인지 막 머리로 그려가면서 누가 어느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딱딱 끊고 있는 것밖에 안 했어. 선생님이 지금 이걸 읽기 위해서 무슨 새로운 세련된 기법을 동원했냐? 아니잖아. 그냥 읽고 있잖아 그냥. 그쵸? 배경 지식은 그냥 여러분들 도움대로 설명한 것 뿐이고요. 자, 아무튼 단정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ABC 나오기 시작하네. 보자. A 말합니다. 아니 그래 그 애아범이 미우면 어떻게 못해서 막 옳단 말이오. 다 비슷해.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애아범은 누구야? 양서방. 노인이 심사를 부린다의 노인은 누구야? 갑순이 할머니겠지.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A의 내용은 갑순이 어머니가 화를 내는 장면이었어. 됐죠? 오케이. 하고 혼자 흥분을 했습니다. 흥분 상태야. 선생님은 이걸 신경 쓰고 있어요. 왜죠? 정서 태도니까. 잠깐만. 갑득이 어머니. 맞잖아. 말 문제 없지? 다시 한번 뭐라고? 선생님 말을 또 반대로 했냐? 잘 얘기가 들어져. 네. 잘못 말했나 봐. 자, 갑득이 어머니가, 그치? 갑득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중이야. 당신이, 그치? 그럼 참고로 여기서도 또 대결 구도가 똑같이 벌어진 거잖아. 같은 대결 구도잖아. 갑득이 어머니가 갑순이 할머니한테 화를 내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자, 혼자 흥분을 했습니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조차 부셔가면서 B. 이건 누구? 갑순이 할머니. 갑순이 할머니가 억울해하는 장면이죠. 오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건 괜한 소리요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의 속에다 가둬? 모르고 그랬지. 모르고 그랬어. 난 그 아무도 없는 줄 알고만 그래서 그래서 모르고 잠을수를 채웠어. 아이고야 미쳤다고 자꾸겠수? 몰랐다. 하고 발명을 했대요. 발명이 무슨 뜻입니까? 발명하다. 맞아. 발에는 근데 드러내다, 밖으로 내다. 변명을 밖으로 하다. 됐죠? 자신의 생각을 말하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C. 다시 갑득 어머니가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 산 짓이지. 그래서 자물쇠를 칠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도 모른 채 했겠지. 듣고 전혀 잠가버린 거야. 반정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맞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갑득이 어머니는 덮어놓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그렇고 이따 문제 풀 때 알려드리겠지만 이 덮어놓고 시비가
이 표현, 이 박태원 작가가 또 자꾸 이 작가들을 칭찬에 대해서 진짜 잘 쓴 게 덮어놓고 시비를 부린다는 거는 이게 뒤에서 나오는 문제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갑득이 어머니가 하는 태도이기도 하면서 맞지? 서술자가 그렇다고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 이게. 그치?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야. 여기도 말하는 거야. 이따 말해줄게요. 다시 체크해 주시고. 덮어놓고 시비를 거는데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 자, 새로운 사람들이잖아.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아무래도 선이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고요 그렇겠어. 아이, 돈이 되셔서 귀도 얻으시고 그래서 몰라셨겠지 하는 말들이 있었고, 정작 크리티컬 양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를 주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도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왜? 밖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왜 소리를 못 냈을까? 저기 사람 있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지독한 변비에 시달리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수도 있어. 집중해야 되잖아 그때는. 그죠? 아무튼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야? 아무튼 양서방은 밖에서 채운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 거야. 그쵸? 자, 이러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했어요? 매우 겸연쩍합니다. 그죠? 자, 양서방의 태도입니다. 겸연쩍게 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죠? 첫 번째, 갑득이 어머니는 대놓고 화를 내며 덮어놓고 시비 걸고 있고, 갑순이 할머니는 억울해하며 탄탄해하고 있고, 양서방은 겸연쩍어 하고 있고, 이웃 사람들은 편들어주고 있지. 됐지? 자, 그냥 그 선생님이 그걸 읽은 거야. 계속. 자, 그리고 갑득이 어머니는 집주름집 마누라가 뭐겠어 그러면? 갑순이 할머니잖아. 이제 관계도가 다들 화분하게 정리되죠? 집주집 마누라를 좀 더 공격적으로 논박하려는 것을 단념해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그럼 최종적으로 뭐 했어요? 단념했죠. 선생님 별거 안 쓰고 있습니다. 그죠? 단념하면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이 물이 잠겨가지고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다린 거구나. 지금 뭐야? 상황 판단하고 있는 중이지. 근데 또 나는 또 싸움개처럼 또 달려와서 또 시비 건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래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어? 뭐야 오래가 가셨겠어. 잠깐 동안이지만 하면서 지금 장면이 끝났네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어마무시한 작품을 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읽혀. 선생님도 그건 동감해.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야 같은 느낌으로 아마 읽었을 거야. 그치? 왜? 첫 번째로는 너무 시간에 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 건 맞잖아. 그건 맞아. 선생님도 동의해. 근데 빨리 푼답시고 문제를 틀리는 건 도대체 그게 무슨 짓거리야 그게.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훈련을 자주 해서 그것의 속도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지. 나 이거 5분 안에 풀어야 돼. 이해도 안 되는데 5분 안에 풀면 그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뭘 읽으려고 노력해라. 첫 번째, 상황과 정서, 태도 등을 읽으려고 노력해라. 됐어? 사건의 전개 양상을 읽어라. 차분하게 그걸 읽으면 답은 보이게 되어 있다. 됐지? 28번 문제. 1번.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됐습니까?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이 을뜨기 이웃에게 노출됐고 그래서 인물들의 속마음이 드러났죠? 똥과 산 것. 됐잖아. 1번이 정답이지 뭐 그러면. 근데 베스트 오답이 2번인 거야. 왜? 1번이 답인 게 조금 뭔가 미묘하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가보자. 2번. 특히 2번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단다. 얘들아. 선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봐.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의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봐봐. 서로가 비난해서 다툼의 원인이 나타났었잖아. 이건 맞아. 근데 뭐가 잘못됐어? 그렇지. 괄호 열어보자. 말실수의 대안이잖아. 말실수에 대해서 비난했어? 아니잖아. 그리고 그 다툼의 원인도 아니고요. 근데 또 뭐야? 지문 속에서 등장한 단어들을 또 잘 섞어서 쫙 풀어주고 골라보시오 이러고 있는 거잖아. 맨날 그 패턴이라니까. 패턴 이해되고 있어? 자주 보고 있다 우리. 그지? 실수하지 마. 수식하는 부분은 항상 주의 깊게 봐. 알겠죠? 오류가 나진 않았나.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가 틀리는 경향성이 센데 그럴 때는 요즘 문제 기준으로는 최근에 한 2개년이나 3개년 정도의 기출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수식 구조를 잘 오해는 안 하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3번. 이웃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 아닌데 도와줬는데
그죠? 도움. 네 번째,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 그게 뭔데? 또 이거. 그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내는 사람들의 결연함? 갑자기 어머니가 을뜨기랑 같이 야, 우리 꼭 이상을 이겨내자 이거 아니었잖아. 5번, 무슨 앙금을 씻어. 사건은 전부 다 대결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쵸? 오케이. 29번 문제 넘어가자. A부터 C. 할 만한 문제라서 이 녀석은 답으로 바로 점프할게요. 바로 답으로 점프하자. 4번입니다. A 장면에서 인물은 갑뜨기 엄마. 상대 누구죠? 갑순이 할머니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했어. 행위는 뭐죠? 문을 잠금. 동기는 우리가 싫어서, 우리 집을 평소에 안 좋아해서. 맞잖아. 아무 문제 없지? 좋아요, 동그라미.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했냐? 아닌데? 네가 잠궜냐고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억울해하면서 손까지 내저었잖아. 비난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억울해하는 거지. 됐지? 이미 틀렸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했어? 아니잖아. 물론 문을 잠근 건 맞지. 근데 내가 문을 잠근 건 맞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내가 설마 알면서 잠궜겠느냐? 라고 말했잖아. 됐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야. 문제 없죠? 좋아요. 자, 가봅시다. 30번 문제. 오답률 1위 문제야. 잘 봐. 이 맛깔진 문제. 자, 1번. 이제 이해하고 나면 왜 틀리지 싶어지는 거야, 이제는. 1번.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런 쌍껏하고 왜 어울리느냐 였잖아. 그것은 아내가 갑뜨기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에 남편에게 밝힌 생각.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 그렇고 말고 양반끼리 싸워야지. 동의했잖아요. 생각과 같다. 오케이. 1번 정답이야. 너무 뻔히 보이죠, 이제? 2번.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뜨기 어미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역할이었니? 뭔 소리야. 집주름 영감이 갈등을 없앴어? 아니야. 갈등을 좀 더 확인했지. 우리 모두 동의한다. 그 집은 싼 것이다. 세 번째. 양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가 무관하냐? 봐봐. 맨 처음에 소리만 냈어도 나갔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한테도 뭐라고 했어? 내가 소리를 안 내서 못 나갔어 라고 말했죠. 그럼 이건 두 개는 같은 거잖아. 무관한 게 아니라. 4번. 베스트 오답이 4번이라고 했었죠? 4번 봅시다. 양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 뭐였죠? 너 알면서 우리한테 막 잠근 거 아니야? 이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 이웃들의 반응은 뭐죠? 에이 설마 알면서 잠궜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아내한테 무덤덤해했어? 우리 아내 잘 싸운다. 쳐다보고 있었어? 아니죠. 자 얘들아 이거잖아. 겸연쩍어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뭔가 약간 부끄러운 듯한 느낌을 받는 거잖아. 무덤덤한 게 아니라 겸연쩍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의 핵심도 뭐였어? 인물의 사건에 대응하는 태도 문제였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사건이 벌어지면 오케이? 이런 양상의 작품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더욱 태도를 봐야 된다. 자, 5번은 너무 쉽죠? 누가 뒷간문을 잠궜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니?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소리를 못 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31번으로 마무리. 자, 아까 살짝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어요. 31번.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서술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서술자의 시점. 그치? 여기선 두 가지 방식을 얘기했어. 인물 시점이랑 초점화된 대상. 서술 대상의 초점화라는 개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수업할 때요. 그리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난대요. 아까 선생님이 요거 이런 장면이었죠. 기억나시죠? 물론 앞에 분에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봐봐. 서술자가 인물과 거리를 둠. 이거 뭔 소리야? 얘들아 정신 하나가 얘들아. 선생님이 거리 얘기 했었어 안 했었어? 수업 때 여러 번 했었지. 그리고 봐봐. 참고로 이거 설명했을 때 수능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근데 중요하니까 나올 것 같다고 했었잖아.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 나온다고 이런 것들은 나오는 거라고 했었잖아. 거리를 둔다는 건
대상을 뭐 하는 거다? 자, 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설명했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보자. 이게 서술자가 있어요. 저기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자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서술자가 가운데서 그녀는 빵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빵을 먹는 거잖아. 그냥. 오케이? 그냥 사건의 전달이야. 근데 이쪽으로 온 거야. 서술자가.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 그를 괴롭히는 이 질병은 여전히 나에게 허기를 만든다. 됐어? 그럼 이거는 서술자가 인물에게 뭐 한 거야? 가까워진 거지. 그럼 대상에게 호의적이거나 동정적이거나 편을 드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인물과 거리를 뒀대잖아. 야, 또 빵 먹는다 쟤. 됐지? 쟤 또 빵 먹는다. 뭔지 알겠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자, 인물과 거리를 둔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셨어야 되는 거야. 비판적 태도. 바로 반응하셔야 돼. 그리고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거잖아. 또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상 엄청 닿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쉼표 많이 찍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의 지연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자, 가보자. 1번.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생각을 감추는 것이거나 시간의 지연이거나 큰 문제 없죠. 이 문제는. 선지는. 좋아요. 2번이 관건이었습니다. 2번 보자. 자, 천천히 잘 봐. 또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야. 서술자의 시선에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났죠. 맞죠? 두 가지 겹쳐 있었습니다. 참고로 디귿 같은 거 봐봐. 디귿. 자, 디귿 보세요. 지금 이게 아니지 미안해. 지금 우리가 니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니은을 봐야지. 미안. 자, 니은 부분도 보세요. 자, 앞문장에 그 똥 얘기한 다음에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서술자의 서술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게 맞나요? 잘 생각해보자. 먼저 서술자가 그냥 서술한 거 맞지? 쟤들은 그런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느냐라고 확인하는 것뿐이라면 그런 인물의 시점으로 설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 미묘한 그런 구절이라는 거야. 그건 의도한 장치라는 거지. 됐고요? 자, 그렇게 보자면 자, 그렇게 겹쳐져서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서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 무슨 뜻이다? 비판적 거리감이다. 됐죠? 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지? 괄호 좀 쳐볼까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하는 괄호 닫고 또 뭐예요? 수식 구절이야. 이거 맞아? 상황을 잘못 인지했어? 아니잖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 정의가 갑등이 얼머니랑 싸웠다며. 됐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데 이게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어? 갑득이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측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다 틀렸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잖아. 되셨나요? 오케이, 체크 잘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식하는 구절을 잘 봐셔야 된다. 알겠죠? 3번. 말을 전하는 뭐뭐라 한다 라는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그치? 또 혹은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디귿을 먼저 얘기했더니 그쵸? 대문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라는 말을 을뜨기가 한 걸 수도 있고 오케이? 을뜨기가 엄마한테 들리더라고요 라고 말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서술자가 들리더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됐지? 또 겹쳐 있는 거야. 그것은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쵸? 이번엔 편을 드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지. 4번.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망설이는 상황 맞고 5번도 높았어. 감탄사 이후에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문제 없나? 자, 천천히 보자. 감탄사 이후 다음에 쉼표를 연달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은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인 거 맞아? 그러니까 문이 잠겼다. 그래서 말을 그 순간 못했다. 그래서 갇혀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갇혀 있었던데? 라고 말했던 거잖아.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31번 문제까지 해결을 다 해보았습니다. 끝! 고생하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일동장애가 마저 마무리하고 그리고
언매 문제 풀고 이제 구모까지 바로 넘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모부터는 속도를 좀 더 높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번 주 숙제는 그럼 자연스럽게 몇 월 모평? 6월 모평을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고생하셨고 분석지 잘 써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빠이.